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도 그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신청을 5종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6종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서 5종목으로 좀 한 종목 줄여봤습니다. 신청을 받아봤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하고 CS 윈드, 기아, LG 화학, 아모레쥐 이렇게 5종목을 신청을 해주셔서 그걸 좀 종목을 들여다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그 좀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을 최근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LG 화학 한 종목만 빼고는 제가 나머지 4종목은 이렇게 그 소개도 좀 해드리고 추천도 해드리고 그랬던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고요. LG 화학은 제가 추천해드리거나 언급해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좀 4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중요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좀 길게 내다보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단기도 단기인데 중장기 종목들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 금리 이슈가 이제 아마 상반기 중으로 뭐 늦어도 7월 안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동결로 이제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를 바라보게 되는 뭐 그런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그런 기대감이 5월에 바로 끝날 수도 있다. 5월에 한번 인상하고 0.25%포인트 올리고 나면 이제 끝이다라는 그런 기조가 형성돼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뭐 다우존스도 그렇고 다우존스는 최근에 뭐 은행주들 이슈 때문에 조금 빠졌던 것을 다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금리 인하를 거의 시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5월로 끝이다. 5월에 FOMC가 지나가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를 이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경기 민감주 내지는 중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편입을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수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 구간을 지나가면서 역시 이제 단기로 그 수익을 창출해낸 종목들을 빼고 물론 그 종목들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수익 실현 물량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개인들의 그 매수를 잔뜩 불려놓고 이제 주가를 확 떨어뜨린 다음에 개인들이 지쳐서 팔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올리겠죠. 그런 패턴은 뭐 늘 반복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끝물에 잡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뭐 어쨌든 길게 내다보고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씩 나눠서 담는 것은 전혀 뭐 지장 없는 그런 구간이다. 왜? 대세가 아직 안 끊겼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대세가 하락기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기로 바뀌면 팔면 돼요. 뭐 지금 미리 그 손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줄여놔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중장기 포트를 조금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신청받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단기로 큰 수익을 내려고 했던 것들에서 이제 중장기에 대한 관심 영역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신청해 주신 5종목을 좀 자세히 평소보다는 조금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왜 이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아마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장점, 제가 지난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장점, 우주 항공 분야의 종합백화점 같은 느낌. 그 다음에 혹시 UAM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Urban Air Mobility. 그러니까 도심형 공중 교통수단인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드론 같은 게 이제 대형화해서 사람을 태우고 이제 뭐 그런 거, 에어택시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지금 정부 정책 같은 걸 보면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엄청난 성과를 거둘 이 어떤 분야, 또 주제를 꼽으라면 단연코 항공우주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형 모빌리티, 에어택시라는 사업,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에 장기적으로, 뭐 장기도 아닐 것 같아요. 길면 한 3년 이내에 뭐 흔히 텐베거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 굉장히 큰 그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이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저도 많이 갖고 있었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내용이 굉장히 긴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뭐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내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전체 매출 비중 중에 80% 이상이 미국 쪽으로 가는 매출이다. 그 다음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항공우주 분야에서 이 관련 일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특허도 많고 여러 가지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우주 산업 부문의 이제 시장, 이 캘리포니아 메탈이라고 하는 그 자회사가 미국에서 나사하고 이제 함께 이 업무를 하고 있다. 그걸 소개해 놓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과연 뭘 할까? 제가 이제 이 형광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상황이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채용도 오히려 늘리고 있고, 공격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근에 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기회 요인으로 가져오고 있다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회사의 어떤 정책과 방향을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RO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메인터넌스, 또 리페어, 그다음에 오버홀, 그러니까 뭐냐면 유지 보수, 그다음에 수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나 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술력까지도 상당히 그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2024년까지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그 우주로 쏘아 올리려면 발사체가 이제 기술력이 갖춰야 되는데, 이 발사체 기술을 그 미국의 이제 조지아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계속 신규 사업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UAM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에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드론일 수도 있고요. 이게 에어 택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굉장히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항상 관심의 어떤 한가운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실적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분야별 매출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항공기 부품, 미국의 방위산업과 발사체 부품,
우주항공, 원소재 이 세 가지 분야를 놓고 보면 2020, 2021, 2022년도에 미국 방위 산업과 발사체 부품만 작년 2021년 대비해서 살짝 꺾였을 뿐 굉장히 크게 이제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합산으로 봤을 때는 2020년에 2배 반, 2년 만에 2.5배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매출액이 758억 원으로 재작년 546억 원 대비해서 한 4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아예 마이너스 137억에서 플러스 80억 원으로 이 흑자 전환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폭의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83억 원에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38억 원으로 줄었어요. 마이너스 적자 폭이 현금 흐름이 폭이 줄었는데 이제 투자 활동을 보면은 130억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현금을 벌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투자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부품 만들고 이런 회사들은 재무 재고라든가 뭐 매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역시 재고가 229억 원에서 363억 원으로 재고가 6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60% 넘게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거 재고 자산에 대한 약간의 우려는 좀 있어 보이고, 또 매출 채권, 매출로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 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그런 매출 채권이 90억에서 16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약간의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들의 예측을 보니까 2022년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80억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올해는 136억 원으로 70%가 늘어나고 매출도 1,000억 원대, 내년에는 2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그런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만 해도 한 2주 전에만 해도 15,500원, 15,400원 이렇게 했다가 3월 중순에는 14,000원대였는데 지금 어느새 18,000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시간에도 0.45% 80원이 올라서 18,000원 돌파를 했죠.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 이건 이제 2년치 일봉을 보여드려야만 2021년도에 구간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18,000원 구간은 지금 이제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에 두 차례, 그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2021년 7월에 구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18,000원대를 돌파하자마자 19,000원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금요일 날. 이 구간이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가 조금 돌파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걸 돌파하면 전고점 부근까지 22,800원인데 그 구간까지 단숨에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방위산업 쪽에 어떤 전망이나 흐름이나 그런 게 상당히 좋아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을 좀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거 소개해드렸었어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KB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우주항공 부품 전문 제조 기업이고 우주 산업이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따먹을 게 많다, 이런 거. 그다음에 차별화된 고급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들의 사업을 계속해서 수주하고 있고, 또 매출액 성장세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나사나 스페이스X나 보잉 같은 글로벌 우주항공 탑 플레이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강점을 갖고 있고, 반면에 글로벌 경기가 좀 불확실하고 고객사들의 납기 지연, 아까 매출 채권 같은 거 납기가 지연되고 있고, 또 CB 발행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계속 이제 지분을 희석하죠. 지금 전환 사채가 계속 들어와 버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물량이
그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단점 리스크를 좀 갖고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보면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사업 뭐 다 아시죠? 풍력 타워를 만들어내는 회사,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매출 보면은 풍력 타워를 만드는데 2년 전 9,690억에서 작년 2021년에 1조 2,034억 원, 작년에 1조 3,741억 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 밑에 유럽과 미주에서의 매출 상승이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실적을 보면 뭐 매출액 방금 말씀드렸고, 영업이익이 1,011억에서 421억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647억 흑자에서 98억 원 적자로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럴까?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현금 흐름을 보니까 마이너스 1,053억에서 1,508억 원으로 늘었고,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게 600억 마이너스에서 1,878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일까? 뭔가 썼기 때문이겠죠. 자, 투자 활동을 보니까 지금 1조 아니죠. 1,053억 원을 투자에 썼는데 작년에는 3,005억 원이니까 투자금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뭘까? 작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유동 단기 손익 인식, 금융 자산의 취득, 금융 자산 뭔가 159억 원, 그다음에 금융 자산 비유동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의 취득, 유동 비유동, 뭐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자산이냐, 아니면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게 아니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둘을 합쳐서 186억 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또 983억 원을 써서 작년 대비해서 한 60억 원 더 많이 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조금 뭐 줄기는 했습니다만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네 하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뭘 썼을까 하고, 금융자산, 아까 이제 공정가치 뭐 금융자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뭔가를 보려면 이제 그 재무제표 주석을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파생상품 자산,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는 채권, 그 다음에 적립형 보험, 이런 데에다가 합쳐서 지금 이게 63억, 43억, 110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거의 없었어요. 6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100억 원 넘게 지금 금융상품들을 투자하는 데 썼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금융상품으로 이제 뭐 유동 자산이냐 아니면은 비유동 자산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당장이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금리가 높으니까 이걸 사놓으면 훨씬 수익이 연결될 수 있겠죠. 안전하면서도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수익들을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해보겠고요. 재무활동을 보니까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385억 원을 썼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도 상환, 신주인수권부 채권도 상환, 그 다음에 종속기업 주식, 투자 주식의 추가 취득, 그리고 자기 주식도 취득,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금 지급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차입한 자금들을 상환하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하고요. 그다음에 배당금 지급하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네요. 사용한 게. 그래서 아까 뭐 유동 자산들, 비유동 자산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매각 예정인 비유동 자산, 계속 이제 자산들을 팔고 투자 부동산, 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그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아까 그 주석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나 시장성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CS 윈드의 특징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다음에 회사 내에 현금을 풍부하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차입금을 상환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금 지급하고,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 그런 부채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확대하는 그런 흐름이 좀 엿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CS 윈드의 매출 전망, 실적 전망을 보면 작년에는 뭐 매출은 크게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랑 이런 것들이 줄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지만 다시 올해는 매출액,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걸 등에 업고 1조 7천억 원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이 1198억, 184%. 내년에는 매출액이 2조 원대, 내후년에 3조 원대, 완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2천억, 3천억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환책들, 이건 금리 인상기에 뭐 보여줄 수 있는 뭐 리스크 관리라고 보고 여기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주주들을 또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또 혜택들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특히 분기 매출을 보니까 1분기에 작년 1분기 대비 100%, 2분기에 33%, 3분기에 55%. 자, 그렇다면 1분기 지금 다 지나갔죠.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5월 15일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감사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4월 중에 이 CS 윈드의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수급을 보니까 정말로 누가 사고 있나?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 17만 4천 주, 기관이 최근 5일 연속 매수. 이제 CS 윈드가 조금 주가가 잘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외는 0.14% 100원이 빠진 72,800원. 뭐 별 의미 있어 보이진 않고요. 자,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은 아래쪽에 대각선으로 그어놓은 게 저점에서 맨 아래쪽에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작년 7월 이후에 반등을 해서 이 추세선 따라서 하단을 찍고 올라가면서 이제 위에 가로선들은 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들이 이제 지금 CS 윈드는 가운데에 있는 선, 그죠? 가운데에 있는 선을 이게 7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금요일 날 이걸 찍고 좀 빠졌죠. 그럼 어디까지 빠질까? 많이 빠져봤자 제가 볼 때는 7만 한 7만 1,000원 정도 되겠네요. 7만 1,000원 정도. 7만 1,000 뭐 몇백 원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세히 가격을 좀 봐드리면 7만 1,300원. 그러면은 한 7만 1,000원대 정도 여기서 더 빠져도 7만 2,000원대가 무너지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이고, 7만 혹시 빠지게 되면 한 7만 1,500원 정도가 저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7만 5,000원대 도전을 해서 이걸 뚫으면 그 위쪽에 매물대 상단, 이거는 8만 원짜리인데 여기는 작년 11월의 고점 부분이고, 이걸 뚫으면, 만약에 여기를 다시 뚫으면 이제는 작년 7월에 9만 원대 넘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 지금 실적 전망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 이렇게 좋아졌지 하면서 계속 바닥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도 최근에 이제 2주일 전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미국 증설, 그다음에 EU의 풍력 전략 육성 업종 지정, 이런 제목으로 목표 주가 12만 원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7만 원대니까 아직도 뭐 엄청나죠. 지금 이 리포트가 나오던 날 7만 700원이었는데 12만 원 목표 주가고 지금 7만 2천 원대니까 전혀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대 아닐까 싶고요. 제가 오늘 이 소개해드리는 이 리포트들은요, 원문은 이 신청해주신 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요 앞 페이지만 조금씩 소개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CS 윈도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기아입니다. 기아인데 기아는 워낙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완성차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사업 내용을 소개해드리거나 그런 건 이제 아닌 것 같고, 매출 그냥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면 79기가 작년이고 78기가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북중미에서 굉장히 크게 아주 뭐 총 매출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유럽도 한 10% 정도 조금 올라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중미 매출 현황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의 올해 1분기는 자사주 매입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날 공시가 나온 걸 하나 소개해드리면, 중장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시행안 해가지고 앞으로 23년부터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대 5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 중에 50%를 소각하겠다. 그러면 50%는 사내 유보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2023년도에 5천억 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금액은 조금 미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엄청나죠, 규모가. 그래서 기아는 지금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뭐 계속 그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 발표 때문만은 아니겠죠. 실적이나 그런 거를 뭐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올해 초 이후에 이제 날개를 달았죠. 5만 원대까지, 6만 원이 무너져서 5만 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어느새 8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한 자사주 취득 결정한 내용을 보면은 5천억 원 하고 취득 예정 주식이 721만 5,007주 이렇게 돼 있고, 취득 목적이 주주 가치 재고, 그리고 취득 주식의 50% 소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부터 시작해서 4월 27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4월 27일까지. 그러면은 이따가 이제 수급을 보면은 아마도 뭐 기타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 주체들의 수급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4월 27일 날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까지는 주가가 좀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으로 좀 그걸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 말, 그다음에 그때쯤이면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고, 1분기 실적을 보면 올해 어떻게 잘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아의 그 올해를 가늠할 그 1분기 실적이 이 자사주 매입, 거대한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어떤 폭발력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빠질지, 그 기로가 4월 말 안에 온다. 이게 좀 관심 사항으로 이제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을 이제 보면은 86조 5,59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려서 작년에 69조, 재작년에 59조에 비해서 크게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7조 2,331억 원으로 5조 원이었던 작년, 2조 원이었던 재작년에 비해서 뭐 크게 올랐죠. 40% 정도 좋아졌습니다. 현금 흐름도 당연히 좋아졌고,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건 뭐 11조 원이니까 8조 1,000억에서 11조 8천억, 거의 50%가 늘었어요, 영업을. 그러니까 기아는 뭐 굉장히 지금 그 폭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당연히 또 제조업체들은 재고와 매출 채권을 뭐 확인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시다시피 재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재고가 기존에 7조 원에서 9조 1,000억 원으로 재고 자산이 늘었습니다. 9조 1,038억 2,5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매출 채권도 지금 매출로 인식은 했는데 돈을 현재 받지 못한 2조 2,374억 원. 이게 매출 채권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실적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작년에 영업이익 7조 2천억 원대였는데 올해는 8조 2천억 원대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 8조 5천억, 내후년에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한다.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볼까요? 1분기에 28% 영업이익이 28% 성장, 2분기에 역성장, 3분기에 155% 성장. 자, 뭐냐 하면요. 작년 3분기 보시면 마이너스 42% 이런 최악의 이 상황이 나왔는데 올해는 다르다는 거죠. 1, 2, 3분기 공히 꾸준한 어떤 실적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는 올해는 3분기 실적 1분기 때 그 영업이익이 2조 원대를 이제 발표를 하고 2분기, 3분기에 다 2조 원 안팎의 실적을 내면서 꾸준한 어떤 상황을 보여줄 것 같이 보이고요. 자,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개인만 최근 한 달 사이에 375만 주를 털어냈고 한 달 전 7만 8천 원에서 지금 8만 1천 원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 같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법인이나 이런 보면은 지금 계속 이제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3월 20일부터 이제 좀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한 달 동안에는 222만 주를 샀네요. 최근 한 달 동안에. 금투 또 연기금 다 많이 사고 있고요. 시간에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작년 12월 29일 59,300원 저점으로 해서 크게 튀어 올랐고 지난주에 조금 빠졌었습니다만 241선을 딱 저점으로 해서 75,000원 바닥 찍고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1,000원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눌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눌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겠지만 이걸 뚫으면 그러면 이제 85,000, 9만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일단 한 번 정도는 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이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하나 이제 지난주에 나온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인데 3월 23일 날 나온 리포트를 하나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유럽에서 아까 미주 쪽에는 좋았는데 기아가 유럽의 자동차 판매를 보면 기아의 점유율이 4.4%가 나와서 1년 전에 4.9%였는데 유럽에서 점유율이 조금 꺾인 것을 조금 우려할 만한 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뭐 LG화학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고 그 사업의 이제 영역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 잠깐 간단히 보면 석유화학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첨단 소재 사업 부문, 그다음에 생명과학 사업 부문,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기타 부문 이렇게 5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석유화학이 좀 작년 대비 1년 전 대비해서 좀 정체된 느낌. 그다음에 첨단 소재도 좀 정체된 느낌. 생명과학은 좀 많이 올라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크게 성장을 했고 기타 부문도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신규 사업, 이번 사업 보고서에 담긴 신규 사업을 보면은 LG 생명과학의 흡수 합병이라는 내용이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아베오 파마슈티컬스 인수 합병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G 생명과학은 바이오 사업 육성을 위한 통한 미래지향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고 주식회사 LG생명과학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약 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레드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고자. 레드바이오라는 게 뭐냐면요. 그 인간의 질병을 이제 약으로 다스리는. 요즘에 뭐 그 레드바이오니 뭐 그린바이오니 화이트바이오니 하는 그런 게 여러 이제 나오는데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레드바이오를 인간의
질병을 약으로 치료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밑에 미국 회사는요, 미국의 항암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한 미국 바이오 기업의 인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LG 화학의 주가 향방에는 이 바이오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내용 아닌가 싶고요. 자,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많이 줄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하고 원인을 보니까 첨단 소재 사업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석유화학 시황의 악화로 수익성이 줄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매출도 늘고 다 좋아졌는데 본업, LG 화학, 화학업체, 석유화학 분야에서 시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돈을 벌어서 석유화학 본업으로 좀 까먹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보니까 10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또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 전체 총액이 10분의 1로 줄었네요. 자, 자산도 봐야 됩니다. 재고가 8조 2,834억 원에서 11조 8천억 원으로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매출 채권도 좀 늘었죠.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현금과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봐서도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을 투자하는 게 낫지. 계속 좋아지니까. LG 화학은 지금 계속 까먹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까먹고 있다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벌어들이고 있는 것을 다른 석유화학에서 까먹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석유화학 쪽도 좋아질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그 컨센서스까지 확인하면 더 좋겠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0%. 근데 올해는 다시 3조 3천억 원대로 12%가 늘어나고 내년에는 5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54%가 늘어납니다. 자, 매출액도 2020년 30조, 21년 42조, 22년 51조, 올해 62조, 내년에 75조, 내후년에 85조. 전혀 뭐 꺾이는 회사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만 작년에 꺾였던 게 올해 조금 반등, 내년에 폭발적인 성장.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될까요? 자, 분기별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40%, 2분기에 마이너스 9%에서 3분기에 플러스 7%로 바뀝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상반기는 지나가야 되고 하반기부터 좋아져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은 하반기에 대비한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 하반기가 오기 바로 직전, 제가 볼 때는 2분기 언저리에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수급 보면은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주가는 한 달 전 72만 원, 뭐 중간에 70만 원까지 내려와 68만, 6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금요일 날 회복하면서 71만 원대에 왔습니다. 시간에 0.42% 3천 원이 빠졌네요. 70만 9천 원. 자, 일봉 차트 보면 스물 올라갑니다. 자, 지금 형광펜 노란색 동그라미 네 군데 칠해놨는데 2021년 9월, 그 다음에 12월에 이때는 지지라인이었던 곳이 반대로 작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74만 원. 지금 71만 2천 원이니까 74만 원까지 만약에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74만 원 정도가 또 저항선이 될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빠진다면 그러면 60 뭐 한 8만 원, 60 한 9만 원, 8만 원 이 정도가 좀 저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매물대도 매물대지만 지금 481선과 60일선이 만나는 지점이
480일선 67만 7천 원, 60일선이 67만 5천 원. 그러니까 67만 원대 중반, 한 68만 원. 요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저점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LG화학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였죠? 석유화학이었죠.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의 리포트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자,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본격적인 반등은 2분기 이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 LG화학은 2분기가 지나야 되고 3분기부터 좋아질 건데 3분기가 땡 하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미리 움직일 거다. 그게 2분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 아모레G입니다. 아모레G는 뭐죠? 뭐 하는 회사죠? 지주회사입니다. 어느 회사에? 아모레퍼시픽에. 그래서 지금 아모레G를 이렇게 눌러보면요. 아모레퍼시픽 그룹하고 뜨고 사업의 개요 뭐라고 나왔냐면 지주회사예요. 밑에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순수 지주회사로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주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에뛰드, 아모스 프로페셔널, 에스쁘아, 오설록 농장 이렇게 7개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뭐 화장품 사업 부문이 있고 뭐 데일리 뷰티 사업 부문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화장품 사업과 그다음에 뭐 개인 생활용품, 뭐 샴푸, 뭐 옆에 상표 보면요. 화장품에는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한율, 라네즈, 마몽드, 오디세이 이런 게 있는데 그 개인 생활용품 파트 보면은 미장센 샴푸잖아요. 해피바스, 덴트롤, 뭐 치약 같은 거, 려, 송염, 메디안 이런 치약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격 변동이 이제 작년에 라네즈 스킨베일 베이스와 헤라 블랙 쿠션이라는 것이 단가가 높아져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게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고 실적을 보면은 꺾였죠. 화장품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5조 3,260억 원에서 4조 4,949억 원으로 매출액이 꺾였고 영업이익도 3,561억 원에서 2,719억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현금 흐름도 당연히 안 좋아졌겠죠. 7,625억 원에서 작년에 1,834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자산을 보면은 매출 채권 좀 줄었고 재고자산 뭐 줄었고 크게 뭐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컨센서스 볼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4%, 매출액도 마이너스 15% 꺾였는데 올해는 매출액이 4조 7천억 원대로 6% 늘고 영업이익은 4,209억 원으로 54%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좋아지겠죠. 언제부터 좋아질까? 1분기에 보면은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꺾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8% 역성장을 한 뒤에 2분기에 흑자 전환 993억 원 흑자, 작년에 마이너스 109억 원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흑자로 전환한 뒤에 3분기에 221%, 그러니까 1분기가 지나고 2분기에 어느 정도 좀 다지다가 3분기에 확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올해 실적은 이제 하반기, 2분기 이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수급을 보면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3월 중순 이후에는 좀 파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기관이 오히려 초반에 팔다가 중순 이후에 이제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외가 0.13% 50원이 올랐죠. 38,550원.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작년 10월에 23,000원 저점을 찍었는데 어느새 4만원 코앞에 와 있고요. 실제로 4만원은 재작년 12월, 작년 1월의 저점 부근, 그 부근을 지탱해 주던 라인이었는데 이게 깨지고 난 뒤에는 오히려 이제 저항,
라인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4만 원 선 뚫을지 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2월 달에 4만 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도 481선에 눌린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4만 원을 뚫으면 481선이 4만 5천 원입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못 뚫으면 한 번 정도 더 눌려서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쌍바닥 만든 뒤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쥐도 3월 31일 날 리포트가 나와서,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질문을 주신 그 회원님께 금요일 날 보내드렸었는데, 아모레쥐 메스티지 브랜드의 재도약 신호, 이런 제목으로 밑에 빨간색 괄호 쳐놨는데요. 핵심 자회사 아모레퍼시픽의 면세 쇼크로 1분기 실적 부진 불가피, 이니스프리 이익 기여 지속 중,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2분기부터는 실적 회복 전망, 체질 개선이 불러온 완연한 턴어라운드 기조를 누려볼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요거는 이따가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가 38,000원대인데 목표 주가 5만 원 유지하고 있고, 상승 여력 30.5%, 수익을 지금 사면 30% 정도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뭐 5만 원까지 바로 뭐 간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4만 원을 뚫었을 때 이 481선 부근 4만 5천 원 정도까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4만 8천 원, 그러니까 481선을 뚫으면 여기서부터는 뭐 완전 홀딩. 그래서 거의 제가 볼 때 5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못 뚫으면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그때로 잡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5종목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47분을 넘어서고 있네요. 자, 뭐 요 정도 하고요. 빨리 편집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